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나요? 깊은 잠을 위한 속삭이는 이야기로 당신의 오늘 하루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나라의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이면서도 찌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백거이가 남긴 장안가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백거이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지은 장안가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비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는 권력의 정상에 있는 황제와 절세미인 양귀비의 만남과 양귀비에게 쏟는 현종 황제의 지극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안록산의 난으로 피난을 가는 길에 양귀비를 죽게 한 뉘우침과 외로움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황제의 모습을 그렸으며 제3장은 피난길에서 다시 궁으로 돌아온 후 양귀비만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는 황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도사의 환술로 양귀비의 영혼을 찾아 미래에서의 사랑의 맹세를 확인하게 되었으나 천상과 인간 세계의 단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계속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양귀비와 당현종의 만남과 그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1000년을 넘어 전해 내려오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이면서 찌질함을 듬뿍 담고 있는데요. 당나라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은 궁궐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운명은 한 시대를 흔들어 버립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고요한 밤, 양귀비와 당현종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당현종은 당나라의 제9대 황제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당나라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안목을 지녔고 즉위 초반에는 개혁을 단행하여 국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술과 문학을 사랑한 황제로 음악과 춤, 시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황궁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시인과 음악가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당현종은 본래 황희 계승 서열에서 멀었지만 조부인 당고종과 측천무후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점차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당예종은 황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일찍 죽어버렸고 그로 인해 황실 내부에서는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종은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세력을 키웠고 결국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책략가들을 활용하며 경쟁자들을 제거하였고 즉위 후에도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국정을 안정시켜 나갑니다. 그의 리더십은 당나라의 황금기를 열었지만 동시에 지나친 방종이 후반기에는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황제의 자리에 있는 동안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권력도 부귀도 아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양귀비였던 것입니다. 양귀비의 출생과 성장. 양귀비는 서시, 왕소군, 조선과 더불어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중독시키는 아편이라는 꽃에 양귀비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 그녀의 미모는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스촨성 관리이던 숙부의 집에서 자랐던 그녀는 노래와 춤에 능하고 미모가 출중해서 16세가 되면서부터 꽃처럼 피어난 그녀의 아름다움은 천리까지 번져 나갔다고 하지요. 당나라 수도 장안, 즉 지금의 서안까지 퍼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17세에 당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의 부인이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남편과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양귀비는 어느 날 당 현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총애했던 왕비가 죽고 난 후에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현종을 위해서 환관 중 한 사람이었던 고력사라는 이가 현종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중국 전역에 미녀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니다가 현종의 아들인 수왕이모의 아내가 특히나 아름답다고 들은 고력사는 그녀를 현종의 술자리로 불러냅니다. 춤과 노래에 뛰어났던 양귀비는 현종이 연주하는 가락에 맞춰서 아름다운 춤을 선보였고 춤이 끝나기도 전에 당시 예순을 바라보던 현종의 마음에는 활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양귀비가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도 잊은 채 아름다운 그녀를 품기 위해서 전전긍긍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환관 고력사가 파견한 궁녀들이 양귀비를 찾아갑니다. 온갖 물량 공세와 구애를 퍼부으며 현종의 후궁이 될 것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양귀비는 남편을 버리고 현종의 여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만남을 백거이는 이렇게 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닌가? 어째 이리도 아름다울 수 있는가?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아들의 하늘을 그냥 빼앗아 올 수는 없었겠지요. 현종은 일단 양귀비를 도교 사원에 보내 출가한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도가에서는 일단 입문을 하면 이전에 있었던 속색 일들은 모두 다 지워지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현종은 도가 사상을 자신의 모렴치한 사랑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수왕에게는 위시성을 가진 여인과 재혼하도록 주선하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덜어냅니다. 마침내 모든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고 현종은 꿈에도 그리던 양귀비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일단 도사를 모셔와 가르침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태진궁이라는 궁궐을 지어 양귀비를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현종과 양귀비가 남몰래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죠.
백거의 장안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종이 얼마나 양귀비에게 빠져 지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양귀비를 자신의 곁으로 맞이한 당현종은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궁궐 깊숙이 연못을 만들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궁궐 안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끊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황제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양귀비를 위해 황실의 보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녀를 위해 무기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듯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옥화나 나는 그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소. 그대의 향기 없는 밤은 쓸쓸하기만 하구려. 폐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궁이 아름다운 것은 폐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참 낯뜨겁지요. 두 사람은 낮에는 황궁을 거닐며 시를 읊었고 밤이면 비단이 깔린 정원에서 함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은고 소리만 들었겠습니까? 궁궐은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차 흘렀고 모든 신하들과 궁녀들은 그들의 사랑을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고 장안가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양귀비는 후궁이 됩니다. 현종은 죽은 황후의 자리를 비워둔 채 지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귀비가 황후와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궁중에서도 그녀를 황후로 인정하고 그 예절로 섬겼다고 합니다. 백거의 장안가에는 양귀비의 관능적인 모습을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부는 날 연못에서 목욕을 허락받았네. 온천물에 매끄럽게 희고 부드러운 살결을 씻는다. 시녀들이 부축하여 일으켜도 그 요염한 몸엔 힘이 빠져 휘청거리네. 비로소 처음 은택을 받은 그 다음날 모습이라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종은 꽤 정치를 잘 해내던 황제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몇 안 되는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를 맞으면서 사랑의 눈이 멀어 이제 그에게 정치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온천과 궁을 짓고 오로지 양귀비와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양귀비를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뜻으로 해어 화라 부르며 양귀비의 아름다움 앞에는 꽃조차도 부끄러워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양귀비가 즐겨 먹는다는 이유로 이천리 밖에서 열리는 여주라는 과일을 매일 공수해오도록 하였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그녀의 친인척을 궁과 관직에 대거 등용하였는데 특히 양귀비의 육촌 오빠 양소는 건달 출신의 깡패였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내려받았고 국충이라는 이름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이
군사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면서 군사적 배치와 전략에 대한 영향력도 커졌고 이는 당나라 군사 체제의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양귀비는 날씬하고 가녀린 미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통통한 몸매에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던 양귀비는 매일 온천물에 몸을 닦고 새로운 화장법으로 미모를 가꾸어 밤이나 낮이나 당현종을 자신의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백거이의 장안가에서는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연꽃 휘장 속에서 보낸 뜨거운 봄밤. 봄밤이 너무 짧아 해가 높이 솟았구나. 황제는 이날 이후 조회에도 안 나오네. 후궁의 미인들은 3,000명이나 되었지만 3,000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네. 금으로 치장한 궁궐에서 화장을 끝내고 기다리는 밤. 백옥 누각의 잔치 끝나면 피어나는 봄. 이 구절은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과 쾌락의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연꽃 휘장은 양귀비의 아름다움과 그녀가 속한 궁정의 화려함을 상징하며 뜨거운 봄밤은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인 시간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봄밤은 사랑의 시기가 너무 짧았음을 표현하는데요. 해가 높이 솟는다는 것은 사랑의 열정이 지나갔음을, 즉 행복했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수많은 미녀들이 있었지만 현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양귀비 뿐이었음을 나타내며 현종이 얼마나 양귀비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양귀비의 권세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양귀비가 총애하던 두 남자 사이의 알력에서 시작됩니다. 20대의 양귀비는 중국 변방의 돌골족 출신인 40대의 알록산을 수양 아들로 삼고 그를 매우 가까이 하였습니다. 20대의 여인이 40대의 남자를 아들로 삼다니 추측이 가지요? 일설에는 양귀비와 알록산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믿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멀었던 현종은 그들의 관계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귀비가 알록산을 총애하는 만큼 더욱 높은 지위를 주었고 이것이 양귀비의 육촌 오빠인 양국충과 알록산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더욱 키우고 싶었던 양국충은 알록산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그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알록산은 변방에서 난을 일으키고 곧이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까지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사의 난입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서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장안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성난 군중들과 현종을 호위하던 병사들은 나라꾸를 이렇게 만든 양귀비와 그 일족들을 처벌하라고 현종을 위협합니다. 현종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과 함께 죽음을 택했을까요? 현종은 양귀비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녀에 대한 백성의 분노를 수수방관함으로써 그녀에게 오히려 죽음을 종용하였습니다. 사랑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도 팽개치고 여자의 치마폭에 놀아나던 현종은 나라의 무질서와 혼란을 모두 양귀비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현종의 뜻을 알아차린 환관 고력사는 그녀에게 자결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마침내 양귀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설도 있으며 고력사가 커다란 배나무 가지에 명주띠를 걸고 양귀비의 목을 매달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때 양귀비의 나이는 38세였고 현종은 71세였다고 합니다. 현종은 오른팔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양귀비를 곁눈질로 힐끗힐끗 바라보다가 호위대와 함께 서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길을 재촉해서 떠나버립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온 현종은 양귀비의 죽음 이후 남은 여생을 내면의 갈등과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양귀비와의 추억은 계속해서 살아있었고 그녀의 죽음이 가져온 정치적 파장과 자신의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는 그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령에 접어든 나이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욱 쇠약해졌고 결국 당나라의 황제로서의 권위는 실질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장안가의 3장에서는 현종이 양귀비와의 추억에 빠져 그녀의 죽음 이후 겪는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서 현종은 양귀비와의 사랑이 그의 정치적 결정에 미친 영향을 후회하며 그녀를 잃은 슬픔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의 정신적 쇠약과 국가의 혼란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그려지며 현종이 이제는 더 이상 황제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당현종은 치매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3장에서 백거이는 현종의 슬픔과 후회를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시에서는 양귀비와의 추억이 현종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보여주며 현종이 양귀비를 잃고 난 후에 비참함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봄밤 한순간이 천금의 가치가 있다. 꽃은 맑은 향기를 품고 달은 그늘이 있다. 노래와 악기가 마음을 흔든다. 작은 누각에서 한밤중 봄비 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 구절은 봄밤의 아름다움과 슬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양귀비와의 시간은 그에게 행복하면서도 괴로운 기억임을 나타냅니다. 현종이 양귀비를 읽고 과거의 아름다움과 추억을 되새기며 느끼는 괴로움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양귀비와 함께했던 시간이 현종에게는 황제의 자리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암시하고 그 시간의 상실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현종은 자신이 그녀와의 사랑을 떠나면서 한 일이 후회스럽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에 빠져듭니다. 양귀비의 죽음은 현종에게 후폭풍을 몰아붙이게 합니다. 양귀비의 자살 이후 현종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를 실감하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양귀비의 죽음은 단순히 현종의 개인적 상실을 넘어서 당나라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고 현종은 더 이상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자책하고 슬퍼하고 한탄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했던 현종의 자책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미색에 빠져 아들의 부인을 빼앗아 왔던 현종 자신의 잘못이었으니 죽는 날까지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고 후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당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고통, 선택과 후회 속에서 많은 감정을 느끼셨나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선택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지 보여주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권력과 욕망, 그리고 사랑에 얽히면서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라와 백성은 물론 자신들의 삶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왠지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온한 밤 맞이하세요. 잘 자요.